우선은 치매하면은 그냥 말만 들어도 좀 무섭잖아요. 여기 다 오신 분들이 이제 그런 걱정을 하셔서 오실 거고. 근데 우리가 기억력이 떨어지면은 다 치매인지 이게 항상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항상 이제 제 기억력이 요즘 좀 떨어졌는데 치매 아닌지 걱정이 돼서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면 그럼 치매일까요? 근데 이제 물론 기억력이 안 좋아지면 치매일 수도 있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꼭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치매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이가 들면은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거 배우기가 좀 어려워지기는 해요. 근데 내가 우리 집 앞에 2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시장을 갈 때 아이고 내가 눈 감고도 찾아온다 이런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갑자기 여기가 어디지? 낯설거나 집에 돌아오는 길이 갑자기 혼란스러워서 잘 찾아오지 못하거나 이 정도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때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치매는 병명이 아니다, 증상병이다 이렇게 제가 써놨죠.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치매하는데 치매는 여러 가지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예를 들어서 치매라고 하는 거는 기침병 같은 거예요. 감기 걸려도 기침할 수가 있고 우리가 폐암에 걸려도 기침을 할 수가 있고 결핵에 걸려도 기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기침을 심하게 하면 기침병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치매인 거죠. 그 말은 치매를, 즉 기침병을 만들 수 있는 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그런 치매를 만드는 큰 원인이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알츠하이머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는 병명이 맞아요. 폐암, 결핵 이런 병명인데 치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질병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생긴 어떤 기억력이 떨어지는 병적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 가서 이 정도 얘기하시면은 거의 이제 준 전문가 수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은 가장 흔한 치매의 원인이 되는 병이고요. 나이가 들면 무조건 들게 되어 있어요. 이게 80이 넘어가면은 엄청나게 그 기억력이 다 정상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치매 이런 상관없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100살 정도 사시면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어쩔 수 없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피하려고 피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 얘기를 왜 드리냐, 겁먹으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치매 증상을 늦출 수 있도록 예방하게 되면은 여튼 나는 9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자식들한테 혹은 내 자신이 크게 부끄럽지 않게 힘들지 않게 살다가 건강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저희가 준비를 한 겁니다. 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유전적인 이유도 있고 결국은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많은 것이 있는데 타고난 거는 못 바꿉니다. 암도 마찬가지고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타고난 거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치매는 옛날 거를 잃어버리는 병이 처음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기억력이 얼마큼 떨어지면 치매냐? 우선은 가장 최근, 오늘 아침, 오늘 몇 월 며칠이냐, 무슨 요일이냐, 계절이 뭐냐, 이런 지금 상태부터 잘 구별을 못하는 걸로 시작을 하고요. 똑같은 얘기지만 눈을 감고도 훤히 갈 수 있었던 우리 집 앞에, 동네 이런 거를 갑자기 헷갈려요. 버스는 450번 타면 우리 집 오는 건데 갑자기 버스 정류장 갔는데 몇 번을 타야 되는지 헷갈려.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제 일주일 전 잘 기억해요.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었어요. 제사가 지난달에 있었는데 제사를 지내놓고도 깜빡깜빡해요. 이런 걸로 진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우리 자식들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내딸이, 내가 딸이 6명인데 막내딸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사위 이름이 뭐지? 로 진행되죠. 그 다음에는 남편 이름, 여기까지 가면은 거의 우리가 중기 이상 거의 말기가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한 것도 기억을 못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처럼 나중에는 괴로워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무서워하시는데, 두려워하시는데, 사실 요새는 진단이 사실 거의 일찍 가능해요. 병원에 좀 일찍 오시면은 이 치매 진행이 되기 전에 대부분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걸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고, 대부분 저희가 얘기 들어보면 이건 치매다, 치매라고 생각만 하지 치매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걸러지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뇌 영상 검사를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90% 알 수가 있습니다. 유전이 되나요? 항상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사실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알고 보면은 외할아버지가 치매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력이 떨어져요. 치매 걸릴 확률이 높은 거 아닌가요? 오시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 어려운 말인데, 원발성 알츠하이머병, 원발성 치매가 대부분이고, 이 말은 그냥 우리 엄마나 아빠나 상관없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유전적인 건 거의 사실은 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아주 일부만 가족성 유전, 이거는 이제 아빠가 있으면은 딸로 내요. 뭐 이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유전병이죠. 이런 거는 아주 흔하지 않습니다. 일찍 생기고요. 그래서 보통은 치매 유전자 검사를 요즘 많이 하시는데, 건강검진을 하시거나 병원에 오셔서 우리가 치매 유전자 검사를 해주세요 라고 해서 치매 유전자 검사를 하시면요, 유전이 아닌데 무슨 유전자 검사를 그러면 하라는 거지?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아포 유전자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또 요 정도 아시면은 이건 거의 또 전문가 수준이에요. 네. 아포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이 아포라는 게 이 자기가 갖고 태어난 알츠하이머 치매를 만들 수 있는 유전적인 정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생의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확률이 15%, 100명이 있으면은 한 15명 정도, 여기서 한 15명 정도는 죽을 때까지 잘하면 한 번은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이 아포 여기 보면은 2, 3, 4, 2, 3, 4가 있는데, 2, 4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포 2, 4가 나오면은 안 좋은 거죠. 우리가 아무리 치면 악성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악성 같은 게 있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는 체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나 우리 어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셨어, 이건 상관이 없고, 내가 이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포2포라는 유전자가 2개나 있으면 한 80% 정도, 한 75세 이상에서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예방을 해야겠어요. 근데 이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걸리는 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아포2포 유전자가 둘이 있어도 80%라는 거잖아요. 100%가 아니에요. 80%라는 거는 있다고 반드시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남들보다 더 걸릴 확률이 높고,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남들은 항상 감기 걸리면은 그냥 열이 나는데 나는 목감기가 항상 걸리거든요. 뭐 이런 체질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방을 좀 더 일찍 시작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진단을 받게 되면 진행이 엄청나게 빨라요. 남들은 치매 말기까지 가는데 10년이 걸린다면은 나는 한 3년, 4년 안에 말기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예방을 하는 게 좋은 체질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알츠하이머 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악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 들어본 얘기실 거예요. 유전은 바꿀 수 없다고 얘기했고, 운동하면 좋겠죠. 그리고 고지방 안 먹으면 좋겠죠. 불면 잠도 잘 자면 좋겠죠.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그러면 다 지키고 사냐. 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잖아. 어디 가면은 스트레스 받는 일은 안 고쳐주고, 그거랑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조금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팁을 간략하게 하나씩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편인데, 만나서 뭐 사람들끼리 얘기를 많이 해라, 취미 활동을 해라, 이런 것들이 다 인지 훈련인데요. 이런 거는 사실은
명확하게 몇 퍼센트 좋아지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여튼 도움이 되고, 요즘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거는 잠이에요. 잠을 깊게 잘 자면은 그 뇌 속에 쌓이는 알츠하이머 유발 독성, 아밀로이드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자면서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이 잠을 깊게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요즘 우리 이제 저희가 공부하는 학계에서는 아주 핫 이슈고요. 식사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적절하게 잘하면 40%나 예방할 수 있다고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지금 거의 압도적인 게 운동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운동하면 좋은 건 다 알죠. 우선은 치매, 두뇌 게임, 골석치기, 사람 만나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장기를 두는 거좀 장기 두기, 뭐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꽃꽂이 하기, 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꽃꽂이를 예를 들어 보면은 뭐 꽃꽂이 예전에 해보셨던 분도 있겠지만 이게 뭐 꽃도 사와야 되죠. 종류 선택해야 되죠. 그 다음에 배열도 생각해야 되죠. 순서 정해야 되죠. 머리 쓸 게 엄청 많거든요. 또 골석치를 하면은 우선은 뭐 사람 3명 앉아있으면은 이 폐 순서에 맞게 나눠줘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짝 맞춰야 되죠. 그 다음에 뭘로 날지 폐 보고 결정해야 되죠. 남이 뭐 들고 있는지 파악해야 되죠. 점수 계산해야 되죠. 엄청 할 거 많거든요. 사실 이게 머리를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수면은 잠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문제는 잠을 그럼 무조건 많이 자면 좋냐? 이게 아니고요. 잠은 밤에 깊게 자는 경우에만 인지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낮잠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밤잠 중에서 설치지 않고 깊게 자는 잠. 보통은 우리 한 10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자는 잠을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난 잠을 못 잔다. 요즘 어르신들 대부분 이제 저녁 먹고 깜빡 8시 뭐 드라마, 7시 드라마 보면 졸음이 시작하잖아요. 그때 깜빡 졸면은 10시에 또 잠깐 깨죠. 또 10시에 드라마 잠깐 보다 보면 또 졸거든요. 그럼 이제 2시에 깨면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온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쪼개지는 잠은 사실 아주 건강한 잠은 아닙니다. 그럼 내가 수면제를 먹고라도 많이 자야 되냐? 잠을 정말 못 주무시는 분들은 사실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계속 못 주무시거나 낮잠만 피곤해서 주무시는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수면제를 드시더라도 충분하게 최소한 4-5시간 이상은 안 깨시게 주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한 5시간 정도 잤다고 못 주무셨다고 병원에 오시는 분 있어요. 제가 10시에 자는데 3시에 깨가지고 그 다음 일을 시작해서 성경 읽고 그 다음 6시 뭐 새벽 미사 가고 이 75세,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요. 10살이 늘어날 때마다 1시간씩 적게 자는 게 몸의 정상이에요. 우리가 보통 7시간을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75세가 되면은 6시간 되면 너무 잘 잔 거고요. 85세가 되셨으면은 5시간 자면은 되게 잘 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거 걱정하다가 잠을 못 자요. 내일 오늘 또 잠 못 잔다. 이거 하다가 날 새죠. 또 낮에 피곤하니까 또 들어 누워 있다가 한참 후에 일어나면 오늘 또 잠 못 자려다 걱정하다가 또 날 새죠. 이게 아주 악순환이거든요.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어려운 말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노란색이 중등도 강도 이상. 이 말이 뭐냐면요. 힘이 안 드는 운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약간 땀이 조금 나고 그래도 가슴이 좀 두근두근 해가지고 내가 좀 힘들다. 이 정도 생각이 되는 게 중등도고요. 하지만 막 엄청나게 되어서 막 땀이 뻘뻘 나고 쓰러질 것 같고 이거는 고강도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중등도 운동은 했더니만 심박수가 막 쿵쾅쿵쾅 거리고 땀이 막 삐질삐질 나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30분 이상 하셨을 때 최소한 몸에서는 이 뇌세포를 각성시키는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요거를 거의 매일 하시면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라면은 요거를 엄청나게 추천할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몸을 움직이기 싫어하는 편인데 지금부터라도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하시고요. 근데 이제 무릎이 아파가지고 못 걷겠다는 분이 엄청 많아요. 무릎이 아픈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못 걸으니까 또 살이 찌고 살이 찌니까 또 무릎이 아프고 이게 아주 악순환인데 이게 꼭 걸을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정 운동을
하실 의지가 있는데 내가 몸이 아파서 운동을 못한다 싶으면 이 유산소, 그래서 막 헥헥 되는 운동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예를 들어서 앉아서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은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령 운동 같은 걸 하시는 걸로 땀을 내도 근력 운동만 해도 도움이 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꼭 힘들게 뛰어다니시는 것만이 운동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 혹시 여기 이제 치매 어르신 돌보시는 보호자분들이 오셨을 수 있는데 치매 걸린 것도 좀 슬프고 짠한데 그냥 휴식에 이제 좀 편하게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냥 쉬시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틀린 말이고요. 그러면 병이 더 악화됩니다. 더 빨리 진행되고 더 아기가 돼요. 그래서 이 원래 자기 하시던 일 중에서 가장 간단한 일을 유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제일 쉬운 게 제가 보니까 그 빨래 개는 것 같은 걸 도와달라고 하시거나 그 다음에 자기 약을 챙기는지를 옆에서 봐주세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침, 점심, 저녁 약 드시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희 할머니는 약을 한 20개를 드시는데 일어나자마자 뭐 아침 새벽약, 그 다음에 아침 먹고 약, 그 다음에 점심약, 오후약, 그 다음에 저녁 먹고 약, 잠자기 전 약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표로 만들어놨어요 저희 집에. 근데 이거를 사실은 진짜 정말 챙겨먹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맡기는 건 조금 위험하고 챙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유지를 하게 해주셔야지 치매 환자도 자기가 뭔가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뭔가 유지된다는 어떤 그 감정적인 만족감, 뿌듯함 이런 거를 잃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머리 기능도 최소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쉬세요. 밥 차려놨으니까 와서 드세요. 그냥 드셨으니까 들어가서 또 누우세요. 이거는 빨리 병이 진행되세요. 이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정 안 되면은 속옷 빨래라도 좀 하게 도와드리는 거. 뭐 불질 이런 거 안 돼요. 그거 너무 위험하고요. 예, 아주 간단한 거를 유지를 하게 시켜드려야 됩니다. 좋은 음식은 사실은 없어요. 답이 없는데 가장 핵심은 너무 기름기가 많은 고열이라면 드시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지중해식 식사라는 거 뭐 요즘 거의 다 방송 TV에서 들어보셨을 텐데 별게 아니에요. 지중해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는 풀을 많이 먹었더니만 치매에 덜 걸리더래요. 이 지중해라는 곳이 바다에 있는 섬인데 바다니까 뭐 하겠어요. 생선 잡아먹고 풀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고립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했더니 다른 나라, 다른 사람보다 훨씬 이 사람들이 그 심장혈관계 발병이 줄어들고 심장병이 적고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한국식 지중해식 식사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되게 쉬워요. 이 막 고기 못 먹어서 막 이렇게 고기 먹어야 돼. 옛날에 우리가 전쟁을 겪으신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고기 먹어야 돼 그러는데 고기는 빨간 고기는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되게 싼 것들 제철 채소 많잖아요. 그거랑 밥 드시는 게 최고고요. 다만 이제 여기 보면 홀 그레인이라고 하는 거는 쌀밥을 먹게 되면 옛날에 쌀밥이 귀에서 좋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시겠지만 이게 흡수가 갑자기 혈당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이 당뇨 쪽에 좋지가 않거든요. 잡곡을 먹게 되면은 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이 몸에 나쁜 것들이 사실 더 적어요. 그래서 잡곡밥과 풀 그리고 그 고기에 너무 집착하시지 마셔라. 이게 한국식 지중해 식단으로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린 것처럼 사실은 치매가 나이가 들면은 거의 피할 수는 없는 질병인데 내가 타고난 체질은 어쩔 수가 없고 우리가 가서 유전자 검사를 하거나 내 상태를 MRI 같은 거로 알아내면 내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운동이나 식사나 일반적인 생활 습관으로 상당히 예방하고 늦출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한 번 걸리잖아요. 한 번 내가 망가지면 백은 안 돼요. 되돌리는 건 안 돼요. 가기 전에는 충분히 늦출 수 있는데 딱 진행이 되면 절대로 백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이제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강의를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제가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는데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